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9분. 이제 막 장이 마치기 몇 초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무난하게 상승장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편한 마음으로 2부 순서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정리 또 다음 주 장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지만 휴일이니까요. 자, 그 정리와 전략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2월 28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 소식이 들려오고 벤 버냉킹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 조기 종영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잠식이 됐기 때문인데요. 오전장에서 203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던 코스피,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기는 했지만 2020선 위에서 상승 흐름 견조하게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7%의 상승세 보이며 2027포인트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2,711억 원의 매수 우위를, 외국인 쪽에서는 1,62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 쪽에서는 오늘 4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회한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역시 견조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530선 위에서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47%의 오름세 보이며 535포인트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593억 원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방해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용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장식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오늘 추가적인 매도 포지션을 틀기에는 레벨에는 다소 부담이 있었는데요. 오늘 제한적 하락 흐름 보였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2원 80전에 내림세 보이며 1081원 6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1%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54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도 나란히 빨간불 켜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1%대의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 역시 2%에 가까운 오름세 이어졌고요. 기아차가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55,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신한제주 역시 1%대의 오름세가 이어졌고요. LG화학과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SK이노베이션이 오늘 1%대의 상승세 보이며 17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5%대의 급락 흐름 보였습니다. 26,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CJ 오쇼핑과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 서울바투체는 약세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SK브로드밴드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4,53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다음이 오늘 약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95,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1%대의 상승세 보이며 194,200원에, 동서가 1%대의 조정 흐름 이어졌습니다. SFA와 포스코 ICT는 나란히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졌고요. 반면 시즌의 경우 오늘 4%대의 급등 낭상 이어졌습니다. 63,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주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상승 흐름 이어진 하루입니다. 삼성전자가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154만 4천 원에, LG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이어서 삼성전기가 1.60%의 상승 흐름 보이며 95,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번 달 들어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건설주 주가가 오늘 정책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삼성물산이 1%대의 상승 흐름 보이며 66,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건설이 2%대의 오름폭 보였습니다. 이어서 대림산업 역시 2%대의 강세 보이며
96,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 강하게 나타내자 증권주 주가 역시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대우증권이 1%대의 강세 보이며 12,2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증권 역시 1%대의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과 동양증권 역시 1%대의 상승 흐름 보인 하루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 주가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대장주인 OCI가 2%대 강세 보이며 17만 3,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성 LST 오늘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넥솔론이 2%대 상승 흐름, 웅진에너지 역시 큰 폭의 오름세가 이어진 하루인데요. 8%대의 급등세 보이며 2,76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홈쇼핑주 주가가 올해 이익 개선이 전망된다는 소식에 동반 오름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오늘 GS 홈쇼핑과 CJ 오쇼핑의 경우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GS 홈쇼핑은 1%대의 강세 보이며 19만 4,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 홈쇼핑이 2%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13만 6천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문재인 테마주 주가가 동반 급등세에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들 생명과학이 7%대 급등세 보이며 984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우리들 제약이 3%대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바른손이 2%대 상승 흐름 보이며 1,875원에 유성 TNS 역시 3%대 강세 보이며 2,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SM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동반 오름세에 이어졌습니다. SM이 3%대 강세 보이며 43,6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JYP 엔터 역시 오늘 3%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만 K스트가 막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며 약세 흐름 보인 하루고요. 이어서 IHQ가 3%대 강세 보이며 2,1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 사업의 경영권을 코레일에 넘기기로 하면서 오늘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6%대의 강세 보이며 오늘 롯데관광개발은 11,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김혜영 캐스터로부터 시장의 상황을 자세하게 정리해 들어봤습니다. 여의도를 연결해서 오늘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짭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202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그리고 특히 기관은 3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프로그램 매수에도 한 6천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이 강세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2030선에서 좀 상승폭을 좀 다소 줄였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그동안에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초반에 상당한 강세를 보여서 그 이상의 기대도 한 게 사실인데요. 좀 상승 탄력이 기대만큼 받쳐주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무엇보다도 내일 우리나라가 3.1절로 휴일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좀 관망심리가 짙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지만 그 이후에는 좀 눈치보기 장세가 연출된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이탈리아의 정치 불확실성이 좀 빠르게 글로벌 증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곤 있지만 일말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시퀘스트 협상 여부가 이번 주말에 결정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이런 부분들을 산적해 있다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좀 더 관망심이 짙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 매수세를 보였던 규모 이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1,86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2,910억을 매수했는데 프로그램 매수로는 한 6천억 가까이 유입되었던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프로그램 매수 이상의 매수세가 기존 코스피 시장보다 많았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대부분이 차익 비차익 매수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던 점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성이 떨어졌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코스피는 좀 장초반 2030선을 넘어섰던 데에서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연휴까지 끼어서 주말이 3일이 됐습니다. 그 이후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어떻게 세우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오늘 종가까지를 본다면은 200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의 박스권, 단기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 향방이 코스피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점진적으로 2050선을 돌파하고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단기 등락 과정이 있더라도 20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은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2000선 전후에서의 만약에 등락 과정을 보일 경우에는 저점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다음 주 전략까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을 연결해 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장의 수급적인 면에서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고 또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특징 사항 정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 하루가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뭐 시청자분들도 기분이 오늘 좋았을 거라고 보고 오늘 시장에서 내 종목이 상승을 안 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의심을 해보고 조금 쉬어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경제방송을 좀 더 보셔야겠죠. 오늘 장에서도 수익이 안 났으면. 그만큼 오늘 장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569 종목이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552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그만큼 많은 만큼 지금은 뭐 둘 중에 한 개 찍어도 올랐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오늘의 시장의 상승세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주도를 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지금 시장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순매수도 물론 들어왔지만 어제 외국인은 매도세를 조금 보였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이탈리아 총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감이 좀 드러났죠. 그리고 국채 발행에 성공을 했고 그것보다는 버냉키의 힘이 그만큼 시장을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쪽 하나를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장을 시키겠다. 지금 어느 정도의 시장에 내가 지켜줄 테니까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은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건 바로 버냉키의 힘이 아니었나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바로 시캐스터가 2일 남았습니다. 우리나라 내일부터 좀 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 마감에 조금의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6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은 그만큼 지금 시장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0포인트를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자리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부터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투신권의 매도세를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신권 같은 경우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형 펀드는 아직까지도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뜻하는 거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이끄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투신권의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출회가 되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랠리를 펼칠 때는 항상 외국인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우상향으로 크게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긍정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군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그래도 오늘도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업, 거기에 운수장비업종까지 매수 상위를 기록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수장비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수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 관련주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적인 상황 자체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경기 부양 관련주가 실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온수장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 접종에 좀 더 상승 추이를 조금 남겼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오늘 제약업종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제약업종은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약업종의 상승세는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책 관련주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다는 흐름, 우리가 제약주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또 업종별 특징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내는 오늘장 특징주들은 어디입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장에서 조금 특징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뭐 전기전 접종은 약진을 했죠. 하지만 오늘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은 바로 건설주의 추가적인 상승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주, 제가 오늘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건설 화면에 나가는 것을 한번 보시면 지금 하방 자체를 상당히 많이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손바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왜 이렇게 못 올라가느냐 하면 지금은 국내 경기 부동산 상황이죠. 그만큼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 더 나타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 그만큼 미분양에 대한 해소권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대형주부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권의 대부분은 대형주, 이제 대형 건설사가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당연히 건설업종 중에서도 주가 등락은 달랐겠지만 현대건설이 좀 더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000원대까지는 그냥 홀딩을 하시는 자세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지금 안 사신 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3개월 이상만 보신다면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 사면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하방 자체가 지금 단단하게 다져지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120일선이 깨지기는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시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자 진단 기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시장의 점유율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만큼 지금은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진단키트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걸 뜻하는 거겠고요. 하지만 기술은 지금 독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바뀌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하단 자체를 여러 번 밟았습니다. 120에서는 이것도 제대로 밟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때까지 주가가 하락했는 모습을 본다면 일단 권리락이 한번 있었죠. 권리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내렸던 계기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지금은 1%인데 얘네들 기술이 기존에 있던 시장 점유율 1위 회사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회사보다도 훨씬 더 어느 정도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종이 높죠.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종 정도를 지금 진단을 할 수 있겠고요. 다만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기술은 6종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지금 추가적인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또 SK텔레콤과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죠.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이런 호재거리가 많은 종목군들은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항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시제는 전고점이었던 7만 원대까지 무조건 홀딩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이런 분위기를 탄다면 신고가 돌파도 어느 정도 전방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제약업종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약업종이 이때까지 쉬었죠. 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은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되고요. 그런 관점을 생각한다면 시젠도 남주기 아까운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회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시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KG 이니시스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를 우리가 같이 본다면요. 일단은 최근에
딴 사업을 또 추진했죠. 웅진 패스원을 이제 어느 정도 인수를 해서 BW 발행이 하겠다. 그러고 했다가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만큼 그런 부분은 시장이 예상치 못하고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거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는 점이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곧장 오르는 모습이었거든요. 실적이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만큼 전자결제 시장,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의 모멘텀이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니시스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주가를 추이를 보면요. 상당히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3봉 뒤에 4봉째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3봉이 나왔습니다. 꼭지가. 그래서 그전에도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꼭지가 나오고 큰 시세를 냈던 만큼 이번에도 한 번에 꼭지 그리고 두 번의 꼭지 세 번의 꼭지가 나오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시점인데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세 번이면 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닌가? 아닙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에 우리가 보실 때 기대감에 의해서 이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태겠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길게 보신다면 16,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맥점은 14,800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000 미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를 하고 계셔도 괜찮지만 혹시나 안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줍잖하게 사지 마시고요. 14,800원을 돌파를 확실하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눌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N자형 파동을 좀 더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항 구간은 14,800원입니다. 우리가 이니시스는 14,800원을 꼭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건설, 시젠, KG 이니시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안산점의 성동경 대리, 동양증권 도남점의 김주선 대리와 함께 내일 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내일 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질문과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대답하시기를. 네, 성동경 대리님께서는 현금 보유 곧 변곡점이 예정된다.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고 GD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셨고요. 자, 김주선 대리께서는 분할 접근이 유효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수혜주와 대웅제약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성동경 대리님께서는 이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자 이런 말씀하셨네요. 네. 네,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좀 살펴를 보면은 이번 주는 어쨌든 뭐 지나갔고요. 다음 주쯤 해서 3월 5일, 그 다음에 3월 7일. 이게 이제 3월 5일이 화요일이고 3월 7일이 이제 목요일인데 다음 주 화수목쯤 이제 3일쯤에 이제 기술적으로 장에 이제 변곡점이 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방향은 꼭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위든 아래든 다 열려 있는 거고요. 뭐 주위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하방에 대한 심리도 좀 강하고 뭐 좋게 보는 쪽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게 빠질 장은 아니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금을 보유자고 했던 이유는 좀 더 좋은 기회를,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결국에는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시는 분은 계속 갖고 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종목을 좀 찾으면서 그렇게 기회를 노리는 그런 한 주로 좀 기회를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04 안착 여부가 굉장히 이제 좀 중요를 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90을 이제 돌파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설령 저는 크게 빠지는 일은 없고 지수로 보면은 1950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외국인 이제 선물 좀 패턴을 보면은 260 정도를 좀 많이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 지수로 환산해 보자면 한 19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만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휴일이 있고 다음 주 이제 바로 다가오니까요. 만기가 얼마 남지 않는 이상에서 지수대로 보면은 1950 정도는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1950 정도 위치가 지금 이동 평균선으로 120일 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한 1950까지 하락하고 다시 상승이 재현되는 그런 모습으로 약간 이제 기술적 패턴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김주선 대리께서도 이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할 접근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예, 그렇죠. 지금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이죠. 제가 2월 20일 날 외국인 선물 5천 계약 들어올 때 오히려 그 전까지만 해도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오히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분할 접근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보다도 더 지수는 오른 상태지만은 일단 저는 수급적인 부분, 이제 그 2월 그러니까 엔화 약세 때문에 국내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유출을 하던 때와 달리 지금 엔화가 또 다시 강세 전환을 했거든요. 94엔, 95엔까지 예상했었는데 92엔, 91엔까지 됐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이었죠. 미국 시퀘스터 관련 그 협상이 이제 2월 내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3월이 넘어가도 대체 법안이 나온다면 3월 27일까지는 그 안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탈리아 총선 이슈였죠. 이탈리아가 지금 의외로 의외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긴축에 반대하는 쪽이 좀 더 우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서 지금 대연정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좀 단합되는 모습이 나아져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당 부분 또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유럽에 순간적으로 위기가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또 만약에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되면 스페인까지 전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일단 어제만 봤을 때는 그 새로 발행된 국채 그 금리가 안정되면서 성공적으로 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최소한 그 3월 초, 3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어느 정도 바로 이 이슈가 튀어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금 장이 여기서 레벨업이 한번 크게 바로 되기는 쉽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계속 버티는 모습이 유지가 되고,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한다면은 조금 더 외국인들이 베팅을 역으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뒤에 또 버냉키 의장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어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하셨죠. 버냉키 연준 의장이. 그래서 내용이 제로금리 당분간 유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잃어버린 10년, 그 일본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그 부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는 계속 추가 부양하겠다 하면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 버냉키 이분이 이제 대공황 때 이런 양적 완화에 관한 부분으로 그 대공황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학위를 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격이 높고 우리 성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겁이 날 수는 있지만은 일단 분할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또 성동현 대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 곧 변곡점이 다가온다는 말씀을 해줬는데,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세를 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저런 외국인들도 좀 다시금 돌아오는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좀 선행된다라면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좀 수급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보면은 투신권 매도세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 지금 2월 20일 이후에 5호 거래일 동안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기관 투신권에서 한 8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2천선 위에서 지금 벌써 네 번째 지금 2천선
안착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당시에 이제 일평균 정도로 보면은 한 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때에 비하면은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신권 매도가 또 만만치 않은데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좀 외국인도 있겠지만은 또 연기금의 그 수급 역할론이거든요. 지금 외국인으로 보면은 약간 좀 장기적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영국계 자금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약간 롱텀 펀드들 이런 쪽들이 지금 2월 달 들어가지고 외국인 지금 수급을 이끌고 있는 이제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다. 시장을 외국인들 이렇게 좀 성향을 파악하면 되시겠고 기관 쪽에서 이제 연기금 역할은 제가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역할이 어떻게 중요를 해졌냐면 예전에는 1700, 1800에서 방어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2000선 위에서도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종목도 예전에는 방어주들을 많이 샀다면 지금 경기 민감주도 편입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중장기로 가서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펼쳐지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1, 2% 이렇게 뭐 상승이나 하락을 하면은 굉장히 큰 변동폭 보였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지만 삼성전자 3%, 5% 오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연기금 같이 장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자금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큰 장이 왔을 때 변동성이 왔을 때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성향을 갖고 앞으로 연으로 1년 후, 2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큰 장이 올 수가 있다. 좀 슈퍼 사이클, 예상치 못한 강세장이 올 수 있다. 이런 확률을 언제든지 좀 깨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보다는 결국에는 중소형주가 좀 우세를 좀 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수급이 약간 좀 방향이 이제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이제 사는 쪽이고 기관은 좀 파는 쪽인데 이럴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좋은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원인을 좀 파악하면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 비전하고 목표로 좀 내세웠던 게 결국에는 경제 쪽으로 보면은 그동안의 제조업, 대기업 중심에서 이제 내수 쪽,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이제 추구를 하겠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중견기업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대가 코스닥이 이제 550을 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하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수년간 이렇게 박스권을 끌어왔던 이제 코스닥이 앞으로는 어떻게 레벨업이 될지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스몰캡들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3월 달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3월 달엔 과연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뭐 그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상당히 일정이나 이런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고 특히 정책 일정이나 혹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해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일단은 뭐 갑자기 물어봐 주셔서 제가 일정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시퀘스터 부분, 그 미국 그 재정에 대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과 오바마와 의회 간에 합의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그 부분이 3월 1일 날 사실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데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3월 1일 날 그 시퀘스터 발동이 되더라도 3월 27일 날까지 대체 법안이 나온다면은 3월 27일까지 뭐 시한을 연장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3월 27일 전까지는 사실은 여기서 기간 조정 국면으로 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검토해야 될 상황은 유럽 이슈. 최근에 유럽 이슈가 또 다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시점인데 이탈리아 대연정에 대한 부분,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부분 아마 최근에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재정 긴축, 유럽이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유럽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럽 뭐 흔히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막 시위하고 뭐 난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연금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 복지국가의 그 모델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긴축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겠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한테 그러니까 ECB나 뭐 유럽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부분이죠. 첫 번째 터졌던 게 그리스였고, 근데 이 부분이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선거가 있는데
그 골수파들, 그러니까 긴축에 반대하던 그 세력들이 상당 부분 예상외로 상당 부분 꽤 표가 나왔기 때문에 뭐 다수당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연정이라 그러죠. 뭐 정당끼리 다시 협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3월 10일 정도까지 이 부분이 해결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생각했을 때는 3월 10일 이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 플로우는 계속 있겠지만은 여기서 큰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거나 혹은 역으로 그 사이에 거래량이 없는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좀 또 오버슈팅을 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했을 때는 저는 3월 장은 뭐 크게 무서워하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업종별로 잘 접근하되 장 자체는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줄 것 같다라고 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도 오늘 장에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순매수세로 전환을 해줬는데요. 예. 계속해서 지속을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는 3월 달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표를 뭐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수급을 한번 컴퓨터로 네.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외국인 개인 기관 수급 이제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보이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여기 맨 왼쪽에 빨간색 많이 보이시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2월 달은 계속 매수 기조로 바뀐 부분이죠. 1월 달만 해도 이제 그 환율 부분 때문에 보시면은 1월 달에는 파란색이 많습니다. 근데 2월 달 보면서 빨간색으로 돌아서고 기관도 좀 빨간색으로 돌아서는 모습 2월 13일부터 나타나고 있고,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와서 외국인들이 크게 5,700억 가장 많이 샀을 때 와서 뷰를 좀 바꿨죠. 쉽게 말하면은 바꿔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많이 올랐지만 제가 정치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 부분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이 엔화 약세 때문에 94엔, 엔달러 환율이 94엔, 95엔까지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세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해외 시장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디커플링 되면서 우리나라는 안 좋았죠. 근데 제가 2월 초반에 말씀드린 게 디커플링이 계속 될 텐데 좋은 의미의 디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우리는 해외 시장과 다르게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 달에 엔화가 94엔, 95엔에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꺾인 모습이 나오면서 92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환율 부분, 엔달러 환율 자체는 여전히 뭐 그렇게 예전처럼 그런 약한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1,800억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도 일단은 환율 부분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외국인의 매수 기조는 대체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환율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지금 같은 매수 기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3월 달의 전망을 성동용 대리께서는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듣고 싶네요. 네, 일단 일정 부분이나 뭐 수급적인 외국인 측면은 김지선 대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약간 기술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장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보다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 장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쉽게 빠지지 않는 우리나라 장이라고 기본적으로 가져가지만은 현금을 좀 보유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냐 없냐 이 차이는 결국에는 투자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냐 없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갖고 있으면은 뭐 사시든 뭐 보유를 하시든 이런 유연성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일단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3월 5일 그다음에 3월 7일쯤 나타나는 시장 변곡일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거기에 따라서 좀 방향을 잡고 투자 결정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아직 외국인들이 지금 매주 포지션은 지금 현재 주가보다 좀 낮은 쪽에 1950 쪽에 좀 관심사가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좀 주의를 좀 기울여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만약에 장이 뭐 저점이 나온다면 3월이나 4월쯤에 나와가지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그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달의 장세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종목 선정법 들어볼 텐데요. 자, 성동용 대리님께서 이제 중소형주를 꼽으셨네요. 네, 중소형주 강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형주가 지금 외국 변수들, 뭐 미국 시퀘스트라든지 뭐 이탈리아 대선, 이탈리아 선거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좀 있었고 3월 2일 내 휴일 있으니까 이번 주는 넘겨보자 뭐 이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중소형주가 좀 갔었는데 그런 거는 계속해서 좀 이어진다고 보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이 좀 강했고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작년에 좀
중소형주 조금 강세를 기울였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오주나 게임주들, 그다음에 엔터주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장이 좋고 이제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을 좀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거를 이번 주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지금 보시는 것 중에는 오늘 제가 추천드릴 GD와 그다음에 아이센스라는 바이오 쪽 관련주 좀 주의 있게 보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이익 성장률이 높은 제약 및 바이오주 등에 대해서 관심을 두자고 했습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 수혜주 관심 그렇죠. 두시는군요. 예,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약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했던 거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제약이 굉장히 쉬고 있을 때 올해 제약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선진국 대비해서 너무 적고 일본 비교했을 때 뭐 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도 들어서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플러스 되는 부분이 제약 쪽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외에 박근혜 정부 정책 수혜 2020년 세계 7대 제약 강국 도약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제약 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를 해서 5조 5천억 정도 이번 정부에서 투입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뻔합니다. 그 1에서 5위까지 뭐 탑 5 정도 보고 어느 선별적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약가 인하 때문에 제약 쪽이 많이 힘들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쇄되면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긴 기간 조정을 끝내고 이제 그 박스권을 상단을 이제 그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은 제가 봤을 때 올해 내내 이제 매매에 붙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는 이제 엔터 쪽 뽀로로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엔터 쪽을 한번 언급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제약을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약 쪽을 저는 이번 정권 내내 계속 좀 주목을 하신다면은 좀 좋은 매매, 좋은 수익률을 좀 얻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제약 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제약 쪽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셈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동윤 대리님께서는 GD를 꼽아오셨는데 2월 중순에 상장이 되고 흐름이 무척 좋다고요. 네, 일단 G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GD라는 종목을 좀 선정하게 좀 된 계기가 앞으로 만약에 코스닥이 550이 넘어간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무슨 종목에 갈 것이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까지 좀 강세를 이끌었던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세를 이끌었던 것 중에 모바일 부품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모바일 쪽을 넘어선 이제 태블릿 쪽 이런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했던 것이 바로 이 GD라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이 GD라는 것이 이제 2월에 이제 상장이 된 회사인데요. 결국에는 2005년도 6월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2013년 2월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 이렇게 보면은 LCD 패널을 이렇게 얇게 좀 깎아내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LCD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은 앞뒷면 이제 양면을 깎아가지고 한 0.5mm 정도 이제 수준 이하로 이제 좀 깎아내는 기술을 하고 거기다 이제 위에 코팅 작업까지 이제 그 작업을 일원화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뭐 식각 작업이라든지 이런 코팅 작업이 일원화된 회사는 이 GD 회사 하나밖에 없고요. 이것들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애플이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쪽 회사에 지금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가가 이제 18,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경쟁률이 500대를 좀 넘어가지고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상으로 봐도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런 결국에는 모바일 이런 부품 산업들의 이제 확장 이것들이 이제 태블릿 PC 산업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이익은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 한 1,300억, 그 다음에 영업이 이제 500억 정도로 이제 좀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 매출은 한 52%,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이제 46% 정도 좀 늘어나는 걸로 보이고, 지금 영업이익률도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GD 같은 경우에는 이제 38%, 그리고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18% 정도라서 지금 뭐 이익률이나 봤을 때나 아니면 이제 태블릿 시장이 이제 앞으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프리미엄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가격대는 24,650원인데 아직은 좀 그래도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 적정가는 한 24,50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시초 오늘 24,650원을 끝났는데 이 부근에서 좀 매수가 된다면은 목표 적정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1차로 한 10% 좀 잡아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LCD 시가 국내 1위 업체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태블릿 PC 그리고 노트북용의 전량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이제 MWC에서도 이번에 태블릿 PC 등의 판매량을 2배 이상 늘려서 판매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도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 여건이 함께 폭등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김주선 대리께서는 대웅제약 말씀하셨죠? 그렇죠. 저번에 제가 한번 이제 한미약품을 말씀드렸고 한미약품도 차트 모양은 비슷한데 오늘은 대웅제약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우르사로 너무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우르사 같은 경우는 영양제인데 우르사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올메텍이라고 이제 그 고혈압 치료제인데 그런 그 제품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국내 점유율 기준으로 한 4위 정도 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은 줄어들거든요. 소폭 줄어드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약 40% 정도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좀 효율적으로 몸집 줄이 효율적으로 좀 리베이트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부분에서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40% 가까이 증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 57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웅제약을 또 새롭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약 쪽 상위 업체에서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한 PER 보통 제약업체가 20배 이상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한 13배에서 14배 정도 13배 한 중반 이하 수준 오늘 가격으로 그 정도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약 중에서도 좀 싼 가격대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1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1분기는 기저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지는 않을 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개월의 어떤 기간 조정을 뚫고 위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위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 지금 제가 제약을 말씀드리고 사실 제약 업체들이 3개월 동안 사실 큰 폭의 어떤 상승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경기 민감주나 IT 쪽 이쪽이 훨씬 유망했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평소에 4-5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또 성대리님께서 52주 신고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많이 지금 신고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고 가격을 바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54,000원을 제시를 해 드렸는데 지금 오늘 종가가 좀 높게 끝나서 54,000원에 아마 안 잡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55,000원 정도로 정정을 해서 그 정도면 한번 잡아보시고 단기로도 6만원 정도는 빠른 시간 안에 갈 것이라고 보고 손절가 47,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그 위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웅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르사 등등 워낙 이제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그런 상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라는 측면에서도 여러분께서 리서치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한 AS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동경 대리 관심 종목이었던 테라젠 이텍스가 9,190원으로 잡으셨던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만 또 목표가는 도달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테라젠 이텍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당시 이제 추천을 드릴 때 현재가보다는 약간 이제 5일선에 이제 눌림목을 줄 때 이제 잡아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목표가가 제가 설정했던 9,960원은 넘어서 지금 1,950원까지 이제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주식은 좀 장기 보유 물량이 좀 많거든요. 결국 이사들도 그렇고 지금 대주주 지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매도 생각이 없는 장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한번 시세가 나올 때 계속해서 가는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을 봐도 지금 계속해서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양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계속해서 일단 들고 가시는 게 좋겠고 이것이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면을 보고 좀 흐름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주선 대리 YG 엔터테인먼트는요? YG 엔터테인먼트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지금 없는데 22일 날 실적이 이제 안 좋게 나온다는 얘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매수 찬스를 줬죠. 그게 이제 비용만 산정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분기에 그 싸이 관련해서 매출이 다 잡힐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만회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책 수혜주라고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하셔도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네, 계속 홀딩을 해도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성동영 대리, 김주선 대리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1, 2부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3일로 좀 깁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들려올 소식, 과연 어떤 결론이 날지는 뉴스를 봐야 알겠죠. 하지만 그에 따른 대응은 여러분께서 잘 하셔야 될 텐데 연휴가 끼었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테니까 느긋하게 잘 대응하시고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